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종호, 올해 69입니다. 그는 평생을 한 대기업 생산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사장은 공로패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달 그의 하루는 길고 낯설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은 혼자 먹었으며 오후엔 괜히 TV 채널만 돌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있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인 노후였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공허감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퇴직 후 12년 사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건 존재의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 뒤에 붙던 직함이 사라질 때 많은 이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의 첫 번째 위기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공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의 67세 김은자 씨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공부를? 일하며 주변의 반응이 냉담했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2년 뒤 시니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구청 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 봉사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사회가 날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엔 돈보다 깊은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노동의 의미가 아닌 생활비 확보의 목적이 크죠.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회복은 버티는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꼭 일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72세 김정호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 대신 아내와 함께 다니던 등산로를 매주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진 참 잘 찍으시네요. 그 한마디로 그는 다시 카메라를 잡았고 지금은 시니어 사진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전에서 상을 받고 청소년 사진교육 봉사까지 이어지며 그는 다시 살아있는 나를 느꼈습니다. 노년을 버티는 시기로 정의하는 건 너무 오래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년의 의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티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약 3천만 원대, 소비 지출은 3,400만 원대입니다. 즉 적자 구조가 일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지출의 대부분을 식비, 공과금, 병원비에 쓰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생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퇴 후 무의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일이나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나의 서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65세 이현수 씨는 퇴직 후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었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작곡을 연습해 유튜브에 곡을 올렸습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만든 음악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게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는 게 있다는 게. 이 말이야말로 노년의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준 이름과 역할을 벗고 오롯이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느릴지라도 그 길 끝에는 평생 미뤄왔던 진짜 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재탄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는 도전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의합니다. 그 시작은 작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동네 도서관 강연에 참여하는 것, 모두 새로운 나로의 첫걸음입니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사회가 나를 만들어줬지만 노년에는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 말처럼 노년은 사회가 나를 규정하던 시대에서 내가 나를 새로 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버티는 노년을 넘어서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법을, 존재를 증명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노년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써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노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버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버틴다는 말에는 생존의 냄새가 묻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남은 힘을 쥐어짜며 하루를 견디는 느낌이다. 그러나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시기가 아니야. 인생의 후반부는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 태어나는 시기이며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종착역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다. 직장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회사의 목표를 위해,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부터 노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볼 차례가 아닙니까? 은퇴 후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나뉜다. 하나는 과거에 머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전자의 사람들은 늘 과거의 영광과 상처 속에 산다. 내가 현역 일된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입버릇이 되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 상처로 남는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달랐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다. 65세의 전직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끝의 감각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다시 교단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월급이 아니라 보람을 받았다. 70세의 전직 엔지니어는 낡은 공구를 꺼내 동네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쳤다. 자신이 일했던 세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늙지 않았다. 나이만 들었을 뿐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노년의 재탄생은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평균적인 노년 부부의 월생활비는 250만 원 내외지만 그보다 더 큰 결핍은 의미의 결핍이다. 충분한 연금이 있어도 하루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금세 늙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잠드는 반복 속에서 정신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래서 진정한 노후 설계는 금융이 아니라 정신의 설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루의 이유, 나를 설명해주는 존재의 문장. 그것이 없는 노년은 버티는 삶이 된다. 반대로 그것이 있는 노년은 새로 태어나는 삶이 된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보다 불안정한 사람 중에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가난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어떤 68세 은퇴자는 매일 새벽 근처 하천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아무 보수도 없지만 그는 말한다. 예전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요. 그는 자신이 사회의 한 조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는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작은 습관과 행동이 나를 세운다. 문제는 사회의 시선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여전히 생산성이 떨어진 존재로 취급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손주 돌보거나 집을 지키는 역할로만 스스로를 축소한다. 하지만 사회가 이름을 지워도 인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는 사회가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시기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의가 바로 노년의 새로운 언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갱신 셀프 마이너스 리누얼이라 부른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노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존재다. 갱신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재구성이다. 즉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엮어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 자신을 새로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나 음악을 통해 내면을 치유한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음악이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노년은 바로 그 감각을 되찾는 여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늦은 때란 시도를 멈췄을 때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0% 늦게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 뇌는 사용하면 늙지 않는다. 즉 배우는 노년이 젊은 노년이다.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존의 기술이 된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다르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유튜브로 자신을 표현하며 SNS로 경험을 나눈다. 세상은 나이를 이유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멈추게 할 뿐이다.
물론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병과의 싸움, 줄어드는 수입, 친구의 부재, 가족과의 거리 모두가 노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속도는 늦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나를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나를 다시 만드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짓눌러서는 안 된다. 그 시절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오늘의 재료가 된다. 그것을 버릴 때가 아니라 녹여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빚을 때다. 퇴직 후 만난 한 7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키운 인생의 두 번째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인생의 후반부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키워주는 시간, 나를 돌보고 가꾸며 다시 세상에 내놓는 시간이다. 결국 노년은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버티면 시간이 나를 늙게 만들지만 태어나면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한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다. 나이를 더할수록 깊어지고 상처를 겪을수록 단단해진다. 그것이 인생의 역설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봄은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볼 용기. 버티지 말고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봄을 연다. 결국 노년이란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인생의 후반부는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 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태도는 생명이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하나다. 인생은 끝까지 진화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노년을 버티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